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의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송사무장쇼의 송사무장입니다. 대한민국 1% 그들이 사는 법, 부자들이 사는 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2023년 한국 부자 보고서 KB금융경영연구소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벌써 13번째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데이터를 많이 축적해 왔고 그 데이터가 한 번 만든 게 아니라 벌써 13번 된 거니까 저는 이 데이터 그래도 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아놓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은 PDF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고 제 시선에서 또 한번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KB는 말 그대로 금융그룹이잖아요. 은행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이다 보니까 저는 뭐 뼛속까지 그냥 투자자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 이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부동산 시장에는 이렇게 접목될 수 있겠구나 라고 좀 유추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 소개는 하지 않아요. 이 부자 보고서 주요 내용은 한국의 부자 현황, 지금 부자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부자의 투자 행태,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미래에는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자 이것만 보더라도 부동산 변화를 좀 유추를 할 때 좋은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는 금융자산, 즉 현금이에요. 현금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을 한국 부자라고 정의를 하고요. 2023년 기준으로 현찰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45만 6천 명, 전체 인구의 0.89%니까 이게 상위 1%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한국의 또 부자 추이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경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 부자 추이가 보면은 이 막대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예, 부자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다. 자, 그래서 부자의 기준을 얘기를 했고 그럼 이 부자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부자들의 거주지를 한번 봤습니다. 전체 부자 중에 70%가 서울하고 수도권 살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30%가 지방에 거주를 하는 겁니다. 서울 수도권이 확실히 이게 핵심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서울도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 여기에 한국 부자의 45%가 거주해요. 45%. 그리고 뭐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용산구 4개의 자치구가 계속해서 부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특이한 거는 성동구가 올해 처음 부촌으로 이제 등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빨강색이 있는 이곳이 부자들이 몰려있는 곳이고 지금 성동은 이번에 편입이 된 곳입니다. 이런 곳을 보면은 뭐 작년에 부자가 됐다가 올해 부자가 안 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저 상태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추가로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동구 대장아파트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예요.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시세를 보니까 매매 가격이 43억에서 95억까지. 나는 돈이 없어서 전세를 살 거예요. 예, 전세 가능합니다. 전세 29억에서 78억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매매가 95억 이렇게 딱 나와 있네요. 예, 그래서 지금 성동구가 주상복합 가격이 큰 평형 75평형 때는 지금 평당 1억을 훨씬 초과하는 그 정도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성동구 새로 편입된 지역을 보여드렸으니까 다른 곳도 가격이 저것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부자들이 얼마 있고 어디에 거주하는지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뭘로 돈을 벌까? 이것도 한번 데이터 나와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의 부의 원천은 부동산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업소득이요. 야 역시 사업을 하는 사람이 큰 돈을 만질 수가 있구나. 사업소득, 부동산 투자, 상속, 증여 여기가 이제 바로 금수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금융투자, 근로소득. 야 근로소득이 우리가 아쉽게도 맨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이 가장 아래 단계 수입을 차지한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걸 봤을 때는 우리가 사업소득, 부동산 투자 이 두 가지를 알아야지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저 데이터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자가 자수성가를 한 부자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금수저도 있잖아요. 부모님을 잘 만나서 그냥 좀 출발점이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서 비교를 해줬더라고요. 자 자수성가형 내 스스로 일어선 사람은 사업수익으로 42세에 7억 원을 마련했네요. 금수저 부모님 잘 만난 사람은 상속 8억 7천을 그냥 40세에 딱 받아가지고 남들은 막 사업으로 키웠던 돈을 여기서는 그냥 저 부동산을 받아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수성가형 사람들은 돈 모은 거를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요. 그런데 상속을 받았던 사람들은 거주용 외에 다른 또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면은요,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요. 데이터에 오류가. 왜냐하면 사업으로 돈 번 분들은 바빠요. 바쁘기 때문에 부동산을 보러 다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목돈을 은행에 예치를 하고 그 다음에 펀드 상품 추천해 주는 거를 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속으로 받았던 금수저들은 부모님의 영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융상품 아니야. 그냥 부동산을 해. 그래서 부동산, 본인이 거주하는 거 외에 다른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벌어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야 돼? 저는 그걸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부자들의 자산은 계속 늘어날까? 지금 여기도 막대기가 올라갔다가 20년 좀 올라갔다 조금 빠졌네요. 근데 차이가 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 자산이 4.7% 감소했고 부동산 자산은 뭐 7.7%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부자들의 부동산 자산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부자의 부동산 자산 규모 추이는 2019년에 이 막대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부동산을 갖고 있는 이런 소유 부분은. 이래서 지금 부자의 부동산들이 먼저 움직이고 부자들은 지금 부동산을 선호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바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율도 한 번도 빠짐없이 2021년, 22년, 23년 중간에 코로나도 껴있었지만 외부가 위기인 상황에서도 부동산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 매수하고 늘려가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이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자산 포트폴리오. 한국 부자의 총 자산 중에서 56.2%, 거의 반 이상은 부동산을 매입해 두고 나머지 37.9%를 가지고 금융 자산으로 펀드가 됐던 예금이 됐던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이 21년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이때 비율이 높았다가 다시 떨어졌지만 그래도 56%이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집값이 떨어졌다고 이게 부동산이 폭락할 거야 라고 뉴스에서 계속 나오지만 부자들은 부동산을 막 던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부동산 보유 비중을 계속 유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동산이 빠질 때는 천천히 빠지다가 상승하게 될 때는 나와 있는 매물들 중에서 몇 개만 또 소화가 되더라도 가격이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 자체는 매도인들이 지금 뉴스가 안 좋게 나온다고 뭐 전쟁 나고 이스라엘 전쟁 뭐 미국 금리 이런 것 때문에 막 던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향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또 보면 한국 부자의 지금 구성비 중에서 지금 거주용 부동산 비율이 정말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치고 자기의 아파트, 자기 거주지 이거가 없는 부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돈을 어디로 움직이고 어떻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또 뭐 재미있는 부분인데 부자들은 부채를 자산이라고 생각할까? 부동산 부자들은 부채를 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부채를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여기는 대출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금융부자, 부동산 투자를 활발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야, 나는 돈 절대 안 빌려. 왜 부동산 살 때 대출을 받아? 부채는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대출도 금융에 대한 부분도 배워야지만이 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을수록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부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그것도 내 자산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부자들의 투자 성과도 나와 있더라고요. 금융상품에서는 투자 수익이 3.3%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서는 투자 수익이 좀 감소했는데 뭐 이거는 2022년, 23년 나와 있지만 40% 빠졌다가 좀 회복을 했으니까 이 상태인 거고 이거는 이 시기만 딱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3.3%는 금리 아니에요? 금리? 예, 그러니까 이게 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 본인 거주하는 아파트가 고점 대비로 40% 빠졌다가 다시 20% 이상 회복했으니까 이 데이터가 나왔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거주용 외에 뭐 투자 부동산 이것도 아파트가 될 수도 있겠고 비거주용 부동산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도 한 16.5% 지금 빠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23년에서는 시장은 좋지 않았구나. 그런데 여기서는 KB에서 나온 부자들의 표본에서는 부동산 자산 비율이 거의 거주용에 대부분 포커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이 좀 빠진 상태구나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 부자의 미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는 또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봐요.
봐요. 1년 이내로 볼 때는 주식하고 거주용 주택 여기에 대한 투자 비용을 높이겠다고 지금 답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3년 정도로 보면 어떻게 보느냐. 3년을 놓고 봤을 때는 주식이 아니라 그래도 거주용 주택이 가장 1순위다. 우리가 뭐 금, 보석 이거는 잠깐 해지하는 데 불과한 거고 3년을 봤을 때는 거주용 주택이 내가 어느 정도 원하는 가격이 되면은 급매물을 소진할 수 있는 그런 수요들이 예비 수요들이 많이 있다. 이게 하방 경제성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또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KB금융경영연구소에 있는 자료로 봤는데 부자들이 어디에 살고 있고 부동산을 어떤 걸 선호하고 이런 걸 딱 보니까 어디부터 항상 부동산이 움직이고 또 오르고 그냥 운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규제 지역하고 부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하고 거의 동일하게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거는 투자 가치가 가장 높다는 반증입니다. 이 부자의 부동산에 대한 이해는 꼭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을 내면 내 집 없는 부자는 없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돈을 벌어서 꼭 내 집 마련을 하고 부자들은 늘 항상 부동산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한국의 부자들은 부동산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자의 부동산부터 시세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게 나와 있는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 확인하고 항상 가장 먼저 움직이는 안테나가 되는 걸 본다고 하면 우리가 꼭 거기 거를 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매수 타이밍과 그 다음 움직임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부자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도 2024년에 모두 부자 되세요.